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책감사, 강압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첫째,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668건 중에서 574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4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 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이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감사 운영과 인사 감찰권 남용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서 승진 해외학 핵심 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하십시오. 감사원 내에 무슨 타이거파요? 몇 명 되겠습니까 그거? 29일 하루 동안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감사원장 후보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감사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 책임성 및 국가 간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이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사원장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 김호철 임명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김호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감사원장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은 내일 12월 30일 채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선서하고 모두 발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놓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물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직 후보자 김호철.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6대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제 역량과 소신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 활동을 통해 환경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윤리강령이 지시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국가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을 결합시켜 국민의 생명 안정과 권익 보장을 위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탰던 경험을 살려 감사원, 나아가 공직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어보고자 감사원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책감사, 강압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서로 간의 분열의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간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그 사명과 가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란들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헌법기관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가 솔선수범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내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에 있어서도 국민, 국회 등 외부의 감사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원 사무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늘진 곳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 기관 간 갈등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AI 생태계의 급속한 진정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서는 공직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하고 보호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모범 사례 발굴 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업무 역량뿐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희 평소 소신과 신상에 관하여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엄중히 받아들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지난 26일 감사원 측에 직접 촉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일요일 19시 기준으로 768건의 자료 요구 중 393건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거나 부분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격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청문위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피감 기관 자료 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 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국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4대강 감사만 5번 하면서 뒤집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운영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 인민재판을 하듯 내부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감사원 수장을 형사 고소하는 참담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총리실 산하의 이른바 내란 TF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핸드폰 75만 개가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한 일이 뭡니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었습니다.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여기 계신 청문회 준비단장에게 통해서 각 부처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지시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 기록표 이런 거 여야 할 것 없이 다 제출 요구했는데 왜 안 내십니까? 주식거래 내역도 제출 안 하시고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내지 않았습니다. 기부금과 후원 이래서 못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고요. 자, 김성훈 간사님. 뭐 예상했습니다만은 지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 잡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얼마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날짜인 12월 28일 19시 기준으로 768건 중에서 574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은 580건 중에서 447건을 제출했습니다. 즉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도 130건이 더 많았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자료 제출 요청 건수가 768건으로 일단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그래도 574건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것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0년간 후보자의 직계 좀비석에 대한 약품 조제 기록을 내라고 합니다. 입원 및 치료비 내역을 배우자와 후보자의 직계 비속에 대해서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거 하려고 귀한 시간 들여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보자가 재직하지도 않은 청와대 재직부서 현황, 자료 요구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무작위 또 무작정의 자료 제출 요구라도 봅니다. 후보자는 이미 통상적인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치 개인정보 제출 자료 협조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는 협조를 했고 이미 후보자 개인 건으로는 84%에 이르는 개인정보 동의를 다 했습니다.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말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자료 제출 공방을 멈추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예산 결산과 직무 감찰이라는 헌법 기관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인지 후보자를 판별하는 그런 질의와 정책 검증으로 집중될 필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께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을 살피는 내실 있는 청문회 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애 의원님.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법적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도 오늘 모두 말씀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 관련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과 신상에 관하여도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증할 충실한 자료가 존재되지 않으면 후보자의 말은 허언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첫째, 위원회가 요구한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기부금 내역과 관련해서 기부 일자, 금액, 대상 기관, 기관의 성격 및 연락처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단순한 사생활뿐 아니라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 편향성,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실상 전면 미제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수임 내역과 각 사건의 주요 내용 역시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은 국가 전반의 위법 부당행위를 감사하는 자리고 후보자의 과거 법률 대리 활동이 공공기관 관련 사건인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사건은 없었는지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셋째,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전부 비동의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 장학금 수여 여부, 논문 리스트 및 표절 검사 여부, 국내외 논문 연구 보고서의 저자, 공저자 참여 등재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도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보셨을 텐데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기부금 내역, 변호사 수임 내역, 자녀 관련 검증 자료를 오전 중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없이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없고 검증 없는 인사는 곧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하시고 곽규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인사청문 자료가 뭐 부실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번 후보자 김호철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지 여부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를 해보지만 국회에서 너무 여야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인사청문의 목적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평소 저는 합니다.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이 무작정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후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기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을 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 공세의 목적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께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를 속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소신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평생을 사인으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공직이 아니라? 네.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웃지 마시고 하세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했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해오신 건데 개인적인 생활을 해오신 가운데서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목적상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뭐 금융자료 다 제출해라, 뭘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는 청문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야가 계속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버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입니다. 예?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등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사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왜 미동의 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가지고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정말 이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은 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을 지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자료는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출 위원장님께 하셔야 예 합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미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올 때까지 예,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을 핑계로 뭐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4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 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이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는 83%가량 동의를 했고 또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거를 볼까요? 심우정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료 제출률 32%였습니다. 당시 377건 중에 121건만 제출했죠.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75%는 용인이 안 됩니까? 40%나 많은데 이상.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통상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두 제출했고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적인 자료 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를 이어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때는 32%에 불과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75%를 용인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좀 야당 의원님들 문제 제기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뭐 20년 이상 지났는데 대체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질과 정책 검증에 주력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언론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관련해서 청문회법 개정안도 많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의혹제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뭐 관세다, 환전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느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의혹되는 지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검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통째로 그 환전한 거 다 자료 제출 해라. 자녀 관련해서 금융자료 다 제출해라. 뭐 20년 주식 거래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먼지털이식 해서 거기서 나오면 뭘 검증하겠다. 이런 식의 자료 요구인데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앞으로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우리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간사님 말씀하시고 배준영 간사님. 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하셨고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하셨고 원자력위원회 비상임위원 하셨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하셨습니다. 공인이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가 공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내셨어요.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 기록표 및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은 저랑 김기표 의원님, 이주영 의원님, 여야 의원님들이 다 신청하셨는데 안 내셨습니다. 주식거래 내역이요.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당적과 상관없이 요구했는데 안 내셨어요. 아까 특정 사안이라고 그러셨는데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과거 SK 하이닉스 자문위원이셨고 현재 SK에서 하는 공익재단 수가 나눔 이사인데 거래 내역 왜 안 내십니까?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저만 요청한 거 아닙니다. 저와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다른 여야 의원님도 요청한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셨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여당 의원님이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무작정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거는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누가 감사합니까? 국회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안 낸다고 탄핵하신 거 아니에요. 기부금과 후원금을 어디다 냈는지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기현 의원님, 이현 의원님이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요청했어요. 근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해당 단체와 이해 충돌 여부를 저희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위원장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감사원 뒤에 나와 계시죠?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감사원장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야 공이 같이 요구한 자료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출해도 되는 자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진행 중에 또 제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정해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를 하시고 청문회는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40분 정도, 약 30분 가까이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 사항에 따라서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질의시간 등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님,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됐다는 논란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언론에 그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로 돼서 그 부분 파악해보지 않으셨던가요? 언론 얘기만 하시나요?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쇄신 TF가 출범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상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감사원은 운영쇄신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감사원에는. 그래서 3개월이 좀 안 되죠. 2025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감사 운영과 인사 감찰권 남용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던가요? 운영쇄신 TF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12월 3일 김인혜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다. 감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번 운영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감사, 표적감사, 봐주기 감사 논란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개적 반발과 내부 저항이 거셌죠. 그 속에서도 군사기밀 누설, 감사위원회 패싱, 인사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그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쇄신 TF에서 했던 일을 가만 보면 조금 석연찮은 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제가 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영 쇄신 TF 구성원 중에서 윤석열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른바 고압 감사나 표적 감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논란이 된 그 감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의 얘기를 골고루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이 집값,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통계감사는 이게 지금 강압감사 의혹으로 요 운영쇄신 TF의 주요 점검 대상이었거든요. 통계감사가. 그런데 그때 통계감사에 직접 참여했던 종모감사관이
TF 인사 운영 혁신팀 팀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후보자의 지위에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정모 감사관이 당시 통일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건 아니다라는 변소를 하는 측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상이 된 사건에 있어서 실제 감사를 했던 사람이 TF팀의 어떤 조사하는 인원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아니, 제가 입장에서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예. 감사 대상이 된 사람, 감사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조사를 한 사람으로 포함됐습니다.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관계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그게 하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입장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유병호 사저적으로 지목된 타이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타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방어 논리를 담은 사안을 언론에 전달했던 김모 감사관 역시 해당 사안을 규명하는 운영쇄신 TF 진상규명팀 팀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원 운영 왜곡의 당사자 또는 그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 방조했던 인물들이 개혁의 얼굴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운영쇄신 TF가 7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쇄신 TF가 했던 한계가 뭐냐면, 그 유병호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적인 감사, 국가보다는 권력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 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른바 그래서 타이거 인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보다 어떤 특정 권력에 부역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럼 다음 정권에서도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특정 권력에 충성해서 또 다음 권력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하려는 공직자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히 사실규명이 되고 청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와 우려를 감사원장이 된다면 한번 잘 살피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말씀을 꼭 약속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수상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서 승진 해외학 핵심 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하십시오. 전수점검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했던 것처럼 부당한 인사 혜택이 확인되면 승진 취소라든지 보직 해임이라든지 징계, 수사 의뢰까지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달이 안 되는 동안 운영쇄신 TF가 활동을 했지만, 이 제2의 감사 운영쇄신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1차 운영쇄신 TF에서 했던 일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차 TF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 강령에 따르면은 파벌에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원 내에 파벌이 있다고 하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돼서 제가 파벌은 있으면 정리하고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부 자정 기능과 내부 감찰 기능을 좀 더 강화해 가는 가운데에서 위원님 우려사항 유념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이야기했던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환전, 외화저축, 외화송금 내역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거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관세청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중에 또 안 온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마이크로 브루어리 코리아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여기서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 코리아에 대해서 외부 자문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한 내역 그 회사와 이 비상장 주식 보유한 회사가 동일한 회사냐 했더니 그냥 자문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 회사가 후보자께서 지금 변호인으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여기서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방금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 사회에서의 파벌 이거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한번 보시죠. 후보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하시는 게 민변 회장하셨던 거더라고요. 민변은 나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저는 민변 이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요. 공직 진출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이미 변질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보시죠. 이때 처음으로 민변에서 대거 공직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43명 행정, 사법, 입법에 또 이렇게 중요한 요직들을 대거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왔는데요. 제가 우리 입법부, 국회에는 여기를 표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제는 거의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칸이 모자라서 넣지도 못했습니다. 행정부만 해도 6개월 만에 지금 11명 이 민변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 등등.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뭐 주 유엔 대사까지 과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지도 의심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게 호화롭게 공직을 다 요직을 차지하고 계세요. 예. 저는 민변에 있었다고 해서 공직 진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도 민변 출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신 이제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까지도 민변 출신 이것은 저는 단순한 정부기관 내의 파벌이 아니고요.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저는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감사원 내에 무슨 타이거파요? 몇 명 되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이렇게 국가기관,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감사원까지 모든 요직에 같은 민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서 후보자의 지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변이요. 뭐 사실 시민사회 단체예요. 민변은 전문직들, 변호사들로 구성된 NGO죠. 예. 그러면 NGO는 저는 권력의 밖에서 권력을 비판할 때 정말 건강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엔 동의하십니까? 예, 민변의 활동은 그래야 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 단체가 저는 권력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권력 진출, 공직 진출의 어떤 스펙으로 작용한다. 저는 이것은 이미 그 시민사회 단체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고 오히려 그 시민사회 단체가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될 그런 권력기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과거에 이 민변 출신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직을 맡았던 분이 계세요. 법무부 차관을 했던 분, 술에 취해가지고 택시기사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까지 해가지고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년 총선에 나섰던 민변 출신 인사들 갭 투기 의혹, 그리고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그리고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성정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은요, 결국에는 도덕성까지도 의심받는 겁니다. 현직 의원을 하다가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해줘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이 민변 출신들이 또 과거사위 이런 데 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민변 변호사들, 자기가 조사한 사건에 변호를 맡아가지고 수십억 원 수임료 챙겨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은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했던 분들, 그 출신 인사가 그 정부에서 제3자 면제 해법으로 인해가지고 상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은 10%를 성공보수로 달라,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력기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도덕한 일들까지 생기는 겁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런 공직사회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하나의 단체, 민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거론하시는 분들이 민변 회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좀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변 회원들의 개별적인 거취에 관해서는 민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그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희 위원님. 저는 오늘 감사원장 청문회는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 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고 감사원이 국민들을 대변하여 국가기관 운영에 책임을 묻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네. 민변에 대해서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변 회원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 한때는 이제 전체 법조인 변호사들 중에 5% 정도가 민변 소속이었던 적이 있고요. 그 변호사는 어쨌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실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독립적 기관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감사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적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치감사, 특정감사, 강압감사, 봐주기 감사 등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운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감사는 공직사회가 창의적, 도전적으로 적극 행정하는 것을 막고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복지부동 행정을 초대하는 등 부작용이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 후보자님이 감사원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앞서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전임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후보자의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다만 감사원은 독립한 지위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지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죠.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치적 감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치적 감사를 진행하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과 교감을 하는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감사원의 구성원은 발언에 늘 조심하고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유병호 감사위원은 현직 감사위원회여서 제가 후보자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과 교감을 하며 정치적 감사를 진행하는 일은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훼손한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고 또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답변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원장 후보자님, 근데 조금 더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정치적 감사를 남발해왔고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쇄신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로서는 원칙은 확고합니다. 네네. 직무상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외관적으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확고하고, 이 원칙에 벗어난다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후보자님, 지난 12월 3일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점검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감사원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소위 7대 감사를 점검했고, 점검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비정상적인 감사 착수, 측근들로 구성된 특조국을 활용한 점, 특정 언론사의 수사 요청 내용 유출, 평균 2.2배의 과도한 감사 운영 기관, 감사위원회 패싱 등 온갖 위법 부당행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이 문항 검토 중으로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사무처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심위원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후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서해 사건 감사에서는 군사기밀 내용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이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운영쇄신 TF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우려,
유념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여기십니까?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소신과 의지고 네.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시키는 그러기 역량을 위해서는 갖춰야 감사원장 한다 개인의 생각합니다. 도덕성, 청렴성 역시 중요하겠죠.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도덕성,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운운하면 내로남불, 위선자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지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지러울 지경이고 저도 좀 그런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셨는데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료입니다.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덕목을 과연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 자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발목 잡기가 아니라 원장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저의 자질과 그러니까 역량을 거기에 대한 검증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알고 제출해 있습니다. 주세요. 그리고 또 민변 회장 역임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변은 나에게 삶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원장 후보께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사회적 약자도 매우 다양한 그렇죠. 듯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목소리 내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겠죠? 네, 자신의 목소리를 지니기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스스로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못 내고 집단적으로도 목소리 못 내는 사람보다 더 사회적 약자가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차단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가 민변 회장도 하셨고 여러 인권 보호 활동을 하셨는데 별로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위해서는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거나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지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민변은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년에 대한변협에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했는데 보셨습니까? 발간이 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웃겨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보다 심각한 저는 대상이 없다고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인권 보호 대상도 선택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견지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회자문위원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하면서 2,40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는 않지만은 자문위원 활동 그리고 또 활동과 관련해서 그런데 왜 수당을 받긴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확인을 안 합니까? 돈 받은 거는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통장 내역 보면 되겠죠. 그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추가로 좀 살펴보고 제출 드릴 이런 수 거는 좀 있으면 제출하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SK 보니까 1년 동안에 7인에게 사회에 걸쳐서 6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출석을 4번 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 출석할 때 그때 일정한 여비를 줍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7만 원,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번 하면은 6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1년에 2,4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에 우리 국민 중위소득입니다. 2,450만 원이. 그런데 2,400만 원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받기 싫으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시겠죠? 몇 번 회의를 출석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출석하고 600만 원 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이게 자문위원을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까? 당시 SK 하이닉스 자문위원회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같이 SK 하이닉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작업 환경과 그 직원들의 병 발생 사이의 상관성을 보고 또 작업 환경을 살펴서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에 맞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지를 갖고 외부의 전문가로서 그건 참여를 알겠는데 했습니다. 외부 네. 자문위원 구성한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후보자께서 보람 있게 하는 활동을 말씀하라는 네, 그래서 저 법률 전문가로서 SK 하이닉스 재직 중에 발생한 병, 대다수의 병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 보상 그 관련 체계를 자료를 좀 제출해 만들었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계를 제가 좀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로서는 그 자료를 상세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니, 뭐 SK 하이닉스나 하이닉스에 요청하면 있겠죠. 이런 쪽에서 제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 네, 한번 요청해 주세요. 본인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의 발표와 또 현재의 파악하는 내용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정도를 알고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 밝히면서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제시를 했지만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832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제시한 금액, 그것도 확인된 예산만 2배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왜 굳이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 불투명했고 무리한 예산 전용 또 각종 은폐 비용이 발생하면서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또 계약 및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 국민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6일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광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와 국토교통부 차관이 관저 이전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 후보자님 먼저 25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진행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다. 이런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핵심 업체인 21g만 서면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서면 조사에서 21g이 거짓 답변, 또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1차 감사 보고서에 상당한 내용 오류도 발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g만 서면 조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저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감사원 내부 조사에 불응해서 확인 못했다? 이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와 21g 김태형 대표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입니다.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조사에 협조 않고 거짓말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렇게 감사 대상자들이 허위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제대로 된 조사 대신에 서면 조사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 선정 의혹이 있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걸 감사할 때 업체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 조사해야죠. 그런데 그냥 서류만 받아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유병호 전 총장의 서면 조사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감사 대상자인 황모 씨, 또 김태형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을 문제 삼아 기소를 특검이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총장이 제대로 조사하지 마라, 진실 밝히지 마라, 뭐 감사 목적 달성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서면 조사만 지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이 사항을 보고 계십니까? 운영쇄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감사 요구로도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특검의 종합 발표에도 그 내용은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를 유념하고 잘 살펴서 국회 감사 요구가 신속히 기한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신다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g만 서면 조사하게 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규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아 운영쇄신 TF에서 그 부분에서 좀 사실관계를 살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을 꼭 반드시 규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저 공사를 수주한 21g이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특혜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선정 과정의 핵심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고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원은 서면 조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가 생명인 이 감사원이 이런 행태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g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관저공사 감독, 준공검사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이 공문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특검은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냥 통보,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해당 감사 조치들이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로서 적절했는지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감사 요구 사항에 있다고 하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감사원장 되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경우에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인해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위법 부당한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 재심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재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 결과의 오류와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직권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펴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임이 감사원 고위직에 있다는 게 감사원 자체 조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취임하신다면 꼭 진실 규명을 다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